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을 맞아 진행된 국방부 기자단 창관에서 한 연구원이 한 말입니다. 이날 기자단이 공개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핵심 장비인 에이사 레이더 내부 모습을 볼 수 있냐고 하자 연구진은 그것은 안 된다고 거부했습니다. 레이더 내부의 모습이 공개될 경우 타국의 전문가들이 그 성능 및 구성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외국에서 우리의 하드웨어에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를 붙여서 팔자는 러브콜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측은 우리가 소프트웨어까지 만들어서 수출할 것이라며 이런 제의를 일축시켰다고 했습니다. 현재 에이사 레이더는 하드웨어에 이어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며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레이더 기술 역량을 활용해 공대공, 공대지, 공대의 모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대공 모드에 대해서는 지상시험 중에 있는데 현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모두 계획된 일정을 정확히 준수하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아시다시피 지난 2015년 우리가 미국 로키드 마틴사에서 F-35A 40대를 구입하면서 전수받기로 약속받았지만 미국 정부가 전투기 핵심 기술은 이전이 어렵다며 기술 이전을 거부한 바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에이사 레이더 자체 개발은 불가능하다며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자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과 4년 만에 순수 우리 기술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에이사 레이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같은 눈부신 업적을 만들어낸 데는 창설 50주년을 맞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었습니다. 1970년 8월 6일 창설된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50년간 무에서 유를 만드는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놀라운 일들을 해왔습니다. 1970년대에는 소총 등 기본병기 국산화를 시작으로 1980년대 선진국 무기 개량 개발, 1990년대 고도정밀 무기 독자 개발, 2000년대 세계적 수준의 첨단 무기 독자 개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초창기의 국방과학연구소는 기본 무기를 국산화시키는 데 기여했다면 이제는 정밀 무기를 독자 개발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방과학연구소는 KT-1 훈련기, K2 전차, K9 자주포, 미사일, 군 위성통신 아나시스2 등 주요 무기 355종을 개발해 자주 국방의 초석을 다지고 군 전력화와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만든 K9 자주포, T-50 훈련기, 잠수함 등 일부 국산 무기들은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50년간 투자액 대비 10배 이상인 442조 7천억 원에 이르는 놀라운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력 증대 면에서 66.9조 원, 예산 절감 효과 면에서 362.5조 원, 기술 파급 효과 면에서 2.8조 원, 사회적 연구개발 비용 절감 효과 면에서 10.5조 원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외국산 무기 수입에 써야 할 막대한 비용을 국내 기술 개발에 사용하여 큰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국방력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비 규모는 세계 5위,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9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방비 대비 국방연구개발비 비중은 7.2%로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이며 영국, 러시아, 이스라엘, 일본,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국방 예산이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하며 깜짝 놀랄 무기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스갯소리로 한국이 핵을 만들지 말라고 했더니 핵만 빼고 핵에 필적할 만한 무시무시한 것들을 만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세계 최대 탄도 중량을 갖춘 현무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성공하는 동시에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서둘러서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또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도 풀리면서 2020년까지 저궤도 군용 정찰 위성을 다수 발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우주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져 우주 산업에 도전할 길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같은 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이번에 6조 2천억 원의 국방 예산을 늘려서 F-35A 전투기, 군사 정찰 위성, 지대지 전술순항 미사일, 장보고3 배치, 광개토 대항함,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레이더, 함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시스템 개량 등을 구비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는 창설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신무기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정무인기나 로켓 등을 수킬로미터 거리에서 레이저빔으로 무력화하는 레이저 요격 무기, 소형 무인기 여러 대를 고출력 전자파로 동시에 쏘아 떨어뜨리는 드론 대응 전자기 펄스 발사기, 미령 레이더인 광자 레이더, 양자 레이더 기술 등 처음 보는 미래 무기들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레이저 요격 무기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등 국방과학 선진국들이 개발 중이라며 우리나라 레이저빔 생성 기술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기술 격차가 1년에서 2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날 군집을 이룬 소형드론 3대를 한꺼번에 전자기 펄스로 요격해 떨어뜨리는 시험 영상 장면과 발사기도 공개했는데 1999년부터 고전압 전기를 전자기파로 변환시켜 적 전자장비를 순식간에 무력화하는 EMP 발생장치 설계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으로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힘을 기르는 이유는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다는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 미국에 의존했던 우리 국방을 이제는 우리 힘으로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일본 고노다로 방위상은 적기지 공격력 보유에 관련해 주변국인 한국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해하는데 라고 대답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기에 일본의 평화법에 근거한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고노다로는 자신의 집무실에 한반도 지도가 있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라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적기지 공격력 보유와 평화헌법 개정 등 일본은 호시탐탐 국방력을 키워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강력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우려되는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지난 5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두 번째 임기를 맞을 경우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첫 번째는 미국 경제의 부흥이었지만 두 번째는 동맹국들로부터 더 많은 방위비를 받아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우리에게 방위비 인상 압력을 증대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합의 금액의 거의 50%에 달하는 금액을 한국에 요구하면서 협상이 완전히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과거에 주한미군 철수를 말해왔던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라는 정책을 쓸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국만을 믿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도 남중국해를 노리면서 군사력 증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군 군사력은 대체로 미국 러시아에 이어 3위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2012년 집권 후 대항 해군 및 전략 공군 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전면적인 군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해군력 강화에 전력을 쏟아부으며 공장에서 자동차를 찍듯이 군함을 만든다는 말까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지난해 2월 세계 각국 국방예산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이 2000년 이후 항모 구축함, 프리기트함 등 함정 건조 능력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제임스 이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지난 5월 태평양 억지 구상을 발표하면서 중국이 군 현대화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미국과 격차를 좁히고 있다. 억지력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며 다음 전쟁에서 미국이 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미화원 군사위는 대중 압박 계획에 4조 3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며 태평양 지역의 미군 증원, 미사일 방어망 구축, 동맹국가 연합훈련 강화, 최신 전투기 F-35 등이 추가 배치 등을 주장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날을 세우고 있는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도 지난 1일 인도 태평양을 전략적 경쟁이 고조되는 진원지라며 현재보다 국방비를 약 40% 늘려 향후 10년간 1860억 달러를 투입해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도입 등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군사력을 증강시키려는 일본과 중국과 마주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의 국방에 큰 힘이 되어주던 미국조차 많은 돈을 요구하며 떠날 수도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국제정세는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 국방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970년 미국 닉슨 대통령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하고 아시아 지역의 분쟁은 각국이 협력해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닉슨 독트린이 나오자 주한미군 철수설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자주국방이라는 구호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자주국방은 구호에서만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이제서야 진정한 자주국방이라는 말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외국에서 온 입국자들로 인해서 다양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에서 외국으로 탈출하려는 행렬들이 이어졌고 불법 체류자들마저 자진해서 한국을 빠져나가는 모습도 연출되었는데요. 이제는 정반대로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들도 한국을 벗어난다더니 이제는 아예 가족 전체를 데리고 한국에 오겠다는 선수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외국인들도 그럴 정도인데 한국 교민들과 유학생은 더 그런다는데요.
특히 미국 사회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자 연일 한국행 비행기는 만석에 티켓 가격도 치솟는 상황입니다. LA 지역 한 유학생은 학교도 문을 닫았고 미국도 불안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만약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병원비가 한국보다 훨씬 비싸니까 병원 가더라도 한국에서 가는 게 낫다며 한국행을 서두르는 교민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이것은 미국 사회에서 더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개방되어 있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나 치료 시설 등을 선호하는 데다가 한국 당국의 각종 모습이 연일 세계 언론에서 극찬을 받는 등 소위 노아의 방주와 같이 외국인들이 몰려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외국인 입국자들도 매일 10,000명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제대로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도 전해집니다. 특히 한국은 많은 면에서 대처를 잘해왔고 이제는 전 세계에서 유독 눈에 띌 정도로 수치가 안정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생겼는데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의 행동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수원에서는 영국인이 혼자 잠시 있어야 하는 규칙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녀 지역사회를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에 있다 보니 문화가 달라서 좀 더 자유롭게 행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호주에서는 외출 금지 등의 전국적인 캠페인이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해변에 나와서 일광욕을 합니다.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하자 그들은 그저 집에 있기 심심해서 밖에 나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런 문제를 매우 철저하게 주시하는 사회 분위기인데 호주 및 유럽 등은 젊은 층에서 특히 다른 분위기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유학을 한 학생들도 한국에서 비슷한 문제를 벌여서 사회적인 논란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네티즌들은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전 국민적으로 매일 문자를 받고 주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한국 분위기를 잘 몰라서 전혀 다른 행동으로 무리를 빚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실제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 등은 당국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규율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외국에서 들어오는 한국 사람들 중에 일부는 한국이 이제 완전히 안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너무 안도한 나머지 혼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보다 오히려 외국 입국자들에게서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한국 입국자들에게 좀 더 철저한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화 차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한국만의 지켜야 하는 룰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이상 철저하게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발 입국 행렬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가장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 교민이 아닌 순수 외국인들도 입국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기상으로 상황을 완전히 종료시킬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나 이러한 변수가 속출하고 있어서 관계당국은 더욱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 기존에 머물던 외국인들도 자국에 있는 가족들을 반대로 걱정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영어 교사들은 외국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 자신만 한국에 있는 게 미안하다고 할 정도로 현재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어 있습니다. 한국으로 몰려드는 외국의 행렬이 또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테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도쿄올림픽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화끈 끌어올려야 하는데 지금 세계적인 악재로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15일과 16일에 있었던 구마모토와 교토에서의 마라톤 대회는 거의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된 마라톤 대회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의 세계적인 악재는 전염성이 강한 것인데 도대체 무슨 짓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마라톤 대회가 일본 전역에서 진행이 되기로 했는데 사실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19일 열릴 예정인 시가현에서 개최 예정인 11회 비와코 호반 마라톤은 3,000명이 신청했지만 취소되었으며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고 그 대신 참가상은 개별적으로 보내주기로 했답니다. 23일 개최 예정인 효고현 마라톤 대회도 13,000명이 참가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취소된 현재로는 참가비와 입장권의 환불 여부는 좀 더 고민해보기로 했답니다. 문제는 3월 1일 개최될 예정인 도쿄 마라톤인데 도쿄 마라톤은 일반인들이 약 30여만 명이 신청해서 38,000여 명이 선택받을 정도였으며 1인당 16,000엔 약 17만원의 참가비와 일부 기부금을 이미 지불한 상태였습니다.
도쿄 마라톤 대회는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를 선발을 겸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높은 경쟁률로 선택된 일반인들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도쿄 마라톤 재단은 중국인들의 출전을 먼저 금지시켰습니다. 그렇게 대회를 밀어붙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세계적인 악재 때문에 대회 개최를 취소해야 한다는 우려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일반인들의 참가는 불허하기로 하고 올림픽 출전을 위한 국가대표 선수 대회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도쿄 마라톤 대회의 참가비는 전체 약 7억엔, 약 75억 5천만 원의 수입을 얻었는데 전액을 환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왜 참가비를 환불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쏟아졌고 환불하지 않는 이유는 준비 과정에 들어가는 경비가 이미 상당히 지출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라톤 대회를 준비할 때에 경기 운영과 교통 통제 규제 계획, 경비 안전 대책, 의료 체제 구축 등에 너무나 많은 돈이 지출되었다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참가비는 못 준다는 것입니다. 도쿄 마라톤 재단은 매년마다 약 100만 명이 길가에서 관전하면서 응원을 했는데 이제 이러한 길가 응원도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공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반인들의 마라톤 참가를 금지한다고 해서 위험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도쿄 마라톤 대회가 중국인들의 출전을 일방적으로 금지시킨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엄청나게 큰 금액이 아닌 참가비를 환불하지 않으므로 엄청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이나 해외 언론에서도 이러한 환불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도쿄 마라톤 대회의 경우처럼 정상적인 도쿄올림픽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도쿄올림픽 예선전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조직위원회는 모든 일정이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쫓기는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예선전과 예행 연습 등은 모든 것이 뒤죽박죽 꼬이고 있겠죠. 일본과 아베가 참 불쌍하네요. 하지만 누굴 탓하겠습니까? 다 자업자득인 것을.